안녕하세요. 건축 자격증 웨바크입니다. 오늘은 건축회사 실기 공정표와 관련된 영상인데요. 공정표가 건축회사 시험에서 10점, 100점으로 엄청 높은 문제죠. 처음에는 이게 뭔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공정표를 작성하는 요령을 시작으로 출제되었던 보고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정표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 설명하며 다음 영상에서는 네트워크 공정표 작성과 여유시간 공기단축 공정표를 각각 파트별로 나누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20개로 구성되어 있고 풀이하는 문제마다 출제된 연도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처음엔 천천히 들으시면서 공정표 작성하는 요령을 습득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정표는 CPM과 폴트 공정표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주로 CPM이 출제됩니다. CPM은 이렇게 네모, 세모 4칸이 그려지고 폴트는 네모로만 4칸이 그려져요. 시험 지문에서 비고란의 결합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제시되니 비고란 확인해서 공정표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합점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하는 요령 중 가장 기본인 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로는 작업, 결합점, 더미가 있는데 결합점은 동그라미로, 작업은 화살표 모양의 실선으로, 더미는 점선의 화살표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그냥 동그라미, 실선, 점선으로 그리기만 하면 되는가? 하면 아닙니다. 공정표를 그릴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작업의 경우에 실선 위에는 작업의 이름을, 아래엔 소유일수를 적어주고 얘는 앞으로 뻗어나가는 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위, 아래, 대각선 위아래 대각선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그리기가 가능하며 뒤로 역진하는 화살표는 그리면 안 돼요.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결합점입니다. 결합점은 작업, 즉 실선 화살표의 시작과 끝에 그려주는 동그라미인데요. 이 안에 숫자를 방향 순서대로 0부터 1, 2, 3, 4, 5 이런 식으로 번호가 중복되지 않게 기입해주면 됩니다. 간혹 그릴 때 작업이 여러 개일 때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번호를 기입해주면 됩니다. 추가로 여러분이 공정표를 그리면서 가장 주의하며 그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은 결합점에서 뻗어나온 작업은 다음 결합점에서 다 같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똑같은 결합점에서 출발을 했지만 다음 결합점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작업은 딱 하나입니다. 들어오는 선이 모두 실선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하나는 실선으로 나머지는 점선으로 그려줘야 하는데 이 점선을 더미라고 합니다. 실선은 작업, 점선은 더미. 똑같은 결합점에서 출발한 실선들은 다음 결합점에서 한 개의 실선으로만 들어올 수 있다. 실선은 작업 한 개만, 점선은 더미 여러 개로 그려주면 되는데 예시를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참고로 더미는 화살표 위에 작업명이랑 소유일수 적으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공정표를 작성할 때 좌우, 상하, 대칭에 최대한 맞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공정표 작성과 관련된 영상으로는 유튜브에 쪼박 공정표 검색하셔서 시청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이외에 제 실기 전작책 내에도 공정표 작성에 도움이 되는 다른 채널도 추천해 두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공정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 방금 기본 요소 설명하면서 전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흐름은 다 나왔는데 그 순서를 보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데이터 구분짓기입니다.
문제를 보면 작업명, 작업일수, 선행 작업이 주어진 표가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고 선행 작업이 없는 작업과 그 이후의 관계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등을 살펴보면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구분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공정표를 그려주면 되는데 좌우 상하 대칭을 고려해서 그리면 돼요. 제일 먼저 결합점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선행 작업이 없는 작업의 개수만큼 작업을 그려줍니다. 이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선행 작업이 2개가 없네요. 그러면 작업선을 2개를 그려주고 나머지들도 그려 나가주는데 만약 똑같은 결합점, 즉 동그라미에서 출발한 화살표가 다음 동그라미에서 똑같이 들어갈 때 실선인 작업은 1개, 나머지는 점선으로 더미 처리해서 모이게 해주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유의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자세한 문제 풀이는 이후 보고 문제 풀이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지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종 마지막 결합점까지 모이게 공정표를 좌우 상하 대칭을 고려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결합점 넘버링과 작업명 및 작업 일수 기입하기입니다. 동그라미, 즉 결합점에 0부터 1, 2, 3 순서대로 중복되지 않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숫자를 채우고 작업명과 일수까지 작성해주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표를 다 작성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그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작성한 공정표를 가지고 전진 일정 계산과 주공 정선을 표시하기입니다. 즉 결합점 숫자 0에서 시작된 작업 일수를 쭉쭉 더해가며 마지막에는 소요 일수가 가장 긴 경로에 굵은색으로 주공 정선을 표시하는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정표 일정 계산 시 알아야 하는 용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빠르게 짚고 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 순서에서 나온 전진 일정 계산과 이 다음에 나올 역진 일정 계산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전진 계산에서는 EST, EFT를, 역진 계산에서는 LST와 LFT 및 TF, FF, DF를 알고 계셔야 해요. 먼저 EST는 가장 빨리 시작한 시간으로 최초 작업은 0, 최초 작업은 0이 됩니다. 그 다음 EFT는 가장 빨리 끝난 시간을, 그 다음 LST는 가장 늦게 시작한 시간을, LFT는 가장 늦게 끝난 시간을 뜻합니다. 이 용어들은 공정표 작성과 여유 일정 계산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니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 EST와 EFT, LST와 LFT는 공정표에 어떻게 그리냐? 문제 지문 비고란에 어떻게 그리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CPM 공정표로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공정표를 작성할 때에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 네모가 EST, 네모 앞이 EFT, 세모는 LFT, 가장 끝은 LST로 그리며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TF와 FF, DF인데요. TF는 전체 여유, FF는 자유 여유, DF는 후속 여유를 뜻하는데 얘네는 이 공식을 잘 알고 계셔야 해요. TF는 FF 플러스 DF이다. 잊지 마시고 계세요. 참 복잡하죠? 이 일정들을 통해서 전진 일정과 역진 일정, 여유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참고로 전진 일정 계산을 마치면 가장 긴 경로가 어디인지 나오니 주공정선 잊지 마시고 먼저 표시를 해주세요. 전진 일정 계산할 때 문제 풀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럼 다시 4번의 전진 일정 계산으로 돌아와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공식으로는 EST 더하기 소요 일수는 EFT입니다. 영어가 많이 나오고 위치도 헷갈리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까 네모칸이 EST라고 했었죠? 우리는 전진 일정 계산에서는 심플하게 네모 플러스 소요 일수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플러스 소요 일수는 EFT이다. 네모 플러스 소요 일수는 EFT이다. EFT 값은 다음 결합점에서 값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여기 적어주면서 바로 옆에 EST 이 자리에도 똑같이 숫자를 기입해 주세요. 둘이 값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정표를 작성하다 보면 결합점으로 작업과 더미가 들어오는 경우를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이럴 땐 전진 일정 계산에서는 가장 값이 큰 일정을 선택해서 적어주면 되고 역진 일정 계산에서는 값이 가장 작은 일정을 선택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아까 예로 든 공정표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 결합점 2번에서 작업과 더미가 같이 들어오죠. 비작업은 0 더하기 3으로 3이고 더미된 부분은 작업 일수가 여기 이 부분입니다. 작업 일수가 0이에요. 따라서 0 더하기 2 더하기 0으로 2가 되는데 이 둘 중 값이 큰 것은 이쪽 3이죠. 그러니 EFT와 EST 자리에 3을 똑같이 적어주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아까 주공정선 표시도 해두라고 했었잖아요. 주공정선의 경로에 있는 EST, EFT, LST, LFT의 값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니 바로바로 그에 해당하는 값들을 바로 채워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진 일정 계산입니다. 역진 계산은 말 그대로 역진하여 계산하면 되는데 전진과는 반대이니 뺄셈으로 계산합니다. 공식으로는 LFT 빼기 소요 일수는 LST이다. 하지만 우리는 심플하게 세모 빼기 소요 일수 기억하면 좀 더 기억하기 수월하겠죠. 세모 빼기 소요 일수는 LST이다. 이 자리에 적어주면 됩니다. 안쪽은 안쪽끼리, 바깥은 바깥쪽끼리 숫자가 똑같아요. 소요 일수를 더하거나 뺀 값이 나오면 그 값을 바로바로 반영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니 문제를 풀 때 안쪽과 바깥쪽 한쪽만 알면 다른 쪽은 계산 안 하고 바로바로 적어주면 되겠죠? 처음엔 이해가 안 가겠지만 문제를 계속 풀어보다 보면 어느 순간 자동적으로 알게 되실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전진 일정과 역진 일정 공식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보면 전진은 네모 플러스 소요 일수는 EFT, 역진은 세모
빼기 소유 일수는 LST.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역진 일정 계산까지만 하면 좋을 텐데 시험에서는 여유 시간까지 구하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TF는 FF 플러스 TF, 이 공식에서 TF, FF, DF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개념으로 설명하면 처음 들었을 때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히 도형 위치를 생각하며 암기하시면 편한데요. 먼저 TF를 구하는 공식은 세모 빼기 해당하는 작업의 소요일수 더하기 네모입니다. 세모 빼기 소요일수 플러스 네모. 그리고 FF를 구하는 공식은 세모 옆 빼기 해당하는 작업의 소요일수 더하기 네모입니다. 세모 옆 빼기 소요일수 더하기 EST가 FF를 구하는 공식. 잘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마지막 TF는 FF 플러스 TF이니 이거와 이거를 구하면 얘는 자동으로 값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참고로 여유 시간을 계산할 때 작업선이냐 아니면 다른 작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덤이냐 이에 따라서 어느 결합점에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더미에 의한 결합점이 아닌 그 작업이 있는 결합점에서 적용을 해줘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건문제 풀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유시간 구하기 문제에서 공란표가 제시가 되는데요. 이 TF, FF, DF 값들을 계산해서 표에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 주공 정선에 해당하는 작업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TF, FF, DF 칸을 모두 0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CF 칸에는 당부정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말로 설명하다 보니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들리는데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공정표를 어떻게 작성하고 일정과 여유 시간을 계산하는지 전체적인 과정을 알아봤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 과정을 토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표 유형의 경우 단순하게 공정표를 작성하라는 문제와 여유 시간까지 구하는 문제, 마지막으로는 공기 단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공정표를 작성하고 여유 시간까지 구하는 유형을 관연도별로 풀어보고 마지막엔 공기 단축 유형도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